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할 크라마스터 최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잠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들었던 재밌는 라디오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한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한 겁니다. 입사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오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럼 이 신입사원은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팀장님, 저 오늘 일찍 좀 퇴근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 신입사원은 팀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오늘 집에 여자친구가 와 있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래 빨리 가봐 하면서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하고 퇴근해라고. 이런 팀장님의 배려 덕분에 이 신입사원은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또 회사 생활을 하는데 팀장님이 보는데 이 신입사원이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물어봅니다. 왜 집에 안 가냐고. 신입사원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왜 웃으세요? 네, 신입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가 집에 있어서요. 여자친구와 와이프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들으면서 웃음도 나오고 공감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평생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마지막 강의를 맡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크라운 마스터라는 곳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전에 강의했던 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한테는 처형입니다. 네, 정말 부럽더라고요. 자기는 13억 5천만 원이 넘게 남아있대요. 나는 10억밖에 없는데 참, 얼마나 부러운지. 다음에 저보다 많이 남은 더 뺏었을 겁니다. 네, 저는 저의 경험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빼가실 수 있는 부분만 빼가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녹이셔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또 남들이 원하는 성공자의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우측의 사진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30대 초반의 사진이고요. 좌측의 사진이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40대 초반의 사진입니다. 우측이 나요, 좌측이 나요? 10년이나 차이 나는데. 네,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의 위력이 이 10년이 지나면서 발견이 되지 않는 증거가 제가 증거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그 당시 제 아내는 큰 병에 걸립니다. 유방암 상기에서 말기로 진행 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제 아내가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모든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집에 중증 환자 한 명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맞죠? 많은 것도 추천해주고 또 이거 써봐라 이거 써봐라 하면서 선물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애터미의 폼 클렌징. 이거 정말 좋다라면서 이브닝 케어 세트도 아니고 딸랑 폼 클렌징 하나를 선물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의 스폰서이신 박일순 총장님이십니다. 참 총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에이전트였지만. 네. 그런데 그 폼 클렌징을 너무 좋고 천연 폼 클렌징이다 써봐봐 하면서 받게 되었고, 제 아내는 써보고는 너무나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애터미 폼 클렌징을 써보고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이 비슷하잖아요. 이 한 제품이 좋다 보니까 애터미라는 메이커의 제품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애터미 메이커의
팜플렛을 봤더니 우리가 어차피 쓰고 먹어야 할 샴푸, 린스, 폼크렌지, 디크렌지, 치약, 칫솔, 해모임, 유산균 등 이런 필요한 제품들이 팔기에 제 안에는 어차피 쓸 거 폼크렌징이 좋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좋겠지 하면서 다른 생필품들도 어떻게 애터미로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날 통장으로 애터미 후원하면서 수당이 캐시백이 되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제 안에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살면서 당연함이 뭐예요? 저희 집도 똑같은 당연함을 알고 살았습니다. 어떤 당연함을 알고 살았느냐? 저희도 필요한 거 마트도 가서 구매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했지만 한 번도 캐시백이 되어 들어오는 것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란 것은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했는데 무엇이 돌아왔다? 소득으로 캐시백이 되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이건 왜 다르지 하면서 제 안에는 궁금함을 느꼈고, 그리고 저 머리로 나갈 수가 없으니 가발을 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처럼 이런 센터의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해필이면 그때 이더구 임페리얼의 강의였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 강의를 듣고는 집으로 와서 제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애터미 사업 해봐야 되겠다고. 솔직히 그때 저는 애터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야, 정말 세 글자로 딱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다단계. 그 세 글자를 들은 남편은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되죠. 예, 저는 정상인으로서 똑같이 했습니다. 말렸고요. 말리는 것을 넘어서서 방해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아내의 사상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제 아내는 다단계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다단계 하면 망한다. 그러니 부부가 이렇게 사상이 달라지다 보니 무엇이 잦아질까요? 싸움. 네. 정말 무던히도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싸움이 극으로 치달을 때쯤 제 아내도 저의 반대와 방해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는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라는데 죽다 살아난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맞잖아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솔직히. 그래,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소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터미 사업 설명 한 번만 들어봐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 들어보고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아도 그러면 두 번 다시 애터미 했자 말도 안 끊을게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저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엔 무엇보다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종지부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반드시 안 될 이유 찾아줄 테니 가자. 그래서 저는 회사에 월차를 쓰고 어딜 갔냐? 애터미의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처음 들으러 갔을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반드시 안 될 이유 찾아줄게 하면서 다리 쫙 꼬고 허리 뒤로 적히고 팔짱 끼고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들었습니다. 왜? 그날의 저의 사명은 단 하나였어요. 안 될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내 아내를 이 애터미라는 다단계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이 저의 숙명이었으니 어떻게든 안 될 이유를 찾으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요? 네, 안 될 이유를 찾아내기는커녕 야, 이거는 안 하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 하더라도 적어도 소비자로는 있어야 되겠네. 소비자라도 안 있으면 이거는 바보 천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설명을 듣는데 아까 설명 들었겠지만 가입비도 없어요. 월간 유지비도 없어요. 내가 뭐 할 것이 없다? 투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필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나는 투입할 것은 없는데 나의 생활비만으로도 무엇이 돌아온다?
소득이 돌아온다. 나갈 건 없는데 들어올 돈만 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 놓고 나가시면 안 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세미나를 듣고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애터미 사업이 해보고 싶으면 한번 열심히 해봐봐. 애터미는 뭔가 좀 다르네 하면서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는 도구라는 선택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저는 가장으로서 가정경제를 위해서 직장이라는 도구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게 찾아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요, 제 직장 생활 1년 차입니다. 거의 7년 차 때부터 받고 있는 월급을 월별로 그래프에서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제 아내가 애터미라는 사업을 시작하던 순간부터 받게 되는 애터미의 월 소득을 월별로 그래프에서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분들 두 번 사시는 분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이 인생, 이 삶을 살아간다라면 빨간색 그래프의 삶을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하시면 된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네, 모두가 다 어때요? 마음속에 꿈꾸고 있고 정말 내가 목표로 하는 삶도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기에 경제적인 자유 누리며 모두가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터미는요, 정말 누구나가 다 이런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터미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상에 다 돈 되면요, 맞죠? 다 부자겠지. 그래서 저는 쉽게 돈 된다, 쉽게 돈 된다 하면 다 뭐다? 사기다. 애터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제 안에 애터미 시작하는 순간 저 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업한다, 비즈니스 한다라면서 내 밖으로 나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미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쁘답니다. 집안에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애는 맨날 저보고 언제 퇴근하냐면서 픽업해달래요. 그러면서 저 수당 받아오는데 제가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경질 나죠. 제가 해보라고 했지만 정말 그때 그럴 때마다 제 아내 보고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딱 이 소리였습니다. 마 돈도 안 되는 거 때려치우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라고. 그리고 제 아내는 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라는 다단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일본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다단계에 미쳐서 치약, 칠솔 팔러 다니더라라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손가락질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애터미 사업만으로도 만만치 않은데 주변도 손가락질합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은 때리치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받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차 안에서 울고 들어오는 모습도 몇 번이고 목격을 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울면서 눈물을 닦고 들어왔는지. 집에 들어왔는데 가발이 싹 돌아가가지고 황비홍이 들어온 줄 알았어. 니 그래야 나다닌나 이러면서. 제 안에 애터미 사업을 그만둬야 될 이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저는 그때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옆에 있는 남편마저도 때려치워라고 하는데도 제 아내는 애터미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서 만나고 가보자고 설명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소득이 어떻게 되어간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요. 그리고 제 월급의 2배나 되는 수당을 받을 때쯤 저한테 받은 서러움 한 풀이라도 하듯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네 월급, 네 용돈 해랍니다.
자존심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월급 이제 내 용돈 하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아마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목에 힘주고 다닐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자를 테면 잘라라. 나에게는 내 마누라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이제는 제 소득이 필요가 없어질 때쯤 돼서 저한테 한 번 더 한 방을 먹입니다. 돈도 안 되는 직장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이나 같이 하자라고. 그때 정말 저는 제 인생의 하나의 꿈을 이뤘습니다.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셔터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 안 다니는 게 소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직장 다닙니다. 직장 나가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혹을 달고 그 무게를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줬다? 이렇게 저에게 꿈을 이뤄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 아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해낼 수 있다면 애터미는 첫 번째 누가 해낼 수 있다? 누구나가 다 내가 제대로 애터미를 알고 확신하고 비전을 본다라면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그려갈 수 있는 것이 애터미의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나가서 만나고 가보자고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무한 반복하시면요, 누구나가 다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왜 성공을 못하느냐?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니. 성공하신 분들은요, 저것을 꾸준하게 행동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한다? 가다가 쫙 열심히 합니다. 되네 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져갖고 다시 살 멈춥니다.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가 멈춥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어디에 있다? 제자리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는 거 아직도 끝없이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나가고 만나고 가보자고, 그리고 미팅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그 꾸준함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확신을 나 스스로 가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해보자 될 것 같지 그러면서 그 사람 말에 씩 해가지고 해요. 자기 집 살 때는 그렇게 발 아프도록 부르터가며 집을 알아보면서 정말 내 미래를 가져야 될 이 소중한 도구를 잡아야 될 이때는 남들에 의존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때문에 안 됐잖아. 너 때문에 시간 낭비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 믿음과 확신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냐? 누가 가져야 된다?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괜찮다, 이거 되겠네, 그러면 그 확신은 내가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지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이 공간 약 300명, 350명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센터의 세미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 안 가지셔도 돼요. 오늘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요, 14일 바로 다가옵니다. 14일 애터미 본사가 진행하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십시오. 그곳에 가시면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매의 눈으로 보고 있고요, 본인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이 조그만 곳에서 비전을 보셔봤자 나의 비전도 얼마밖에 안 된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 큰 본사가 진행하는 그곳을 꼭 가십시오. 오늘 처음 왔는데 이 자리가 괜찮다 싶으시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확신도 어디서 가지셔라? 그곳에 가셔서 정말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번 주는 좀 이러면서 또 다음 달 갈게 이래요. 참,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조금 전에 강의했던 처형입니다. 막 같이 했었으면 똑같이 크라운일 건데 죄다 2, 3년 뒤에 하다 보니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언제 가셔야 된다? 이번 주 당장 돌아오는 금요일 14일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면요, 정말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좌절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애터미는 도전했는데 좌절하더라도 집안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목표 없이 진행을 한다면요, 내 사업은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세워라 내워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확신을 가지셨다면 반드시 뭘 하셔라?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되, 어떻게? 그 목표에 대한 도전은 얼마든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도전 안 돼서 도달하지 못해서 좌절이 되었다라도 전혀 피해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든 안 이루든 남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목표를 안 이뤘다 해서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요, 내가 목표를 이루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가락질하면서 시기합니다.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목표를 만들고 마음껏 도전하고 좌절하더라도 그 누구도 뭐 나에게 욕할 사람 없다. 그래서 애터미는요, 그 목표를 가지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좌절하십시오. 그러면요,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도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크라운 마스터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크라운 마스터를 도전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라운을 도전할 만한 그룹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때 크라운을 도전한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3년 전에 크라운에 도전해 보겠다고 이더구 임페리얼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좀 더 그룹을 키우자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안 돼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좀 더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더구 임페리얼이 이번에는 해봐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계보도랑 똑같은 계보도 가져갔거든요. 그때는 가지 말라면서 왜 지금은 가랍니까? 이랬더니 3번이나 해보겠다는데 3번은 못 말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미팅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크라운 마스터를 가보려고 이제는 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324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108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고 미팅하고 상담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가야 되는 판매사 다이아몬드 마스터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분들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좀 가자고, 너무 힘들다고, 미팅도 안 되고 가서 제품도 판매 못 하겠다고. 정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수십 번도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목표를 외치고 질렀는데 해보자. 6월달이
목표에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4월 후반부가 오다 보니 어느새 3분의 2 이상이 해보겠다라고, 저희 열정에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제가 발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가고자 하고 약속 다 했잖아요. 발을 뺄 수 있다, 없다? 못 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은 이제 파트너들 만나면서 미팅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는 안 된다 울면서 이거 꼭 가야 되는 직급입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뒤에 원형 탈모까지 오더라고요.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도전을 3년 전부터 준비했다가 실패했지만 또 도전하고 하다 보니 결국 저는 무엇을 이뤄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요, 무엇을 아실 수 있느냐? 목표는요,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뭘 못 뺀다? 발을 못 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그 목표에 누가 나를 데리고 가고 있다? 목표를 내가 세웠는데 목표가 나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시면서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항상 도전하시고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니 항상 도전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분명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게 저니까요. 제가 크라운 리더스 클럽 멤버들 중에 가장 회원 번호가 늦습니다. 그 말 뜻은 어떻다?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는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게 저는 끝없는 도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목표를 세웁니다. 2024년 12월 상반기 임페리얼 가겠다고. 왜 이렇게 또 목표를 세우느냐? 네. 2024년 12월 하반기가 제가 만으로 45세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뭐 하고 싶다? 이 일 끝내고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기에 목표를 2024년 12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누구 거다? 내 거. 내가 그 2024년도에 임페리얼 안 되더라도 저보고 뭐라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외치고 보는 겁니다. 온 우주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페리얼 되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목표, 꿈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면요, 누구나가 다 이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나가서 만나고 내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뭐 해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진행하셔라. 그러면서 애터미는요, 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왜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했는지. 직장 다닐 때의 최시혁이라는 사람도 저고요. 애터미 할 때 최시혁이라는 사람도 접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학력을 더했거나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데 왜 직장 다닐 때는 성공을 못했지만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고소득을 얻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이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차이냐? 그 답이 애터미 안에, 애터미의 플랜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플랜 말씀드릴 테니 제 이야기 맞다 싶으면요, 정말 애터미란 도구 꼭 잡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듣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기, 이거다. 애터미가 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의 대부분이 소원이 있대요. 복권에 당첨되는 거. 그래서 이 노숙자가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복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열받아서 하루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욕을 했다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냐고 욕을 했다가 또 하루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했다가 또 욕을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욕을 했다 기도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가만히 있다가 욕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제발 좀 복권 좀 사놓고 기도해라고. 그런데 저도 그 말이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노숙자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 직장 다닐 때요. 제가 성공하려면요. 방법은 없었습니다. 내 밑에서 치고 올라온 애들 짓밟아야 될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면 내 위에 사람들 잘리든지 아니면 지가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생태 어때요?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통닭집 수가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수보다 많답니다. 반경 1km 내에 무려 56개의 통닭집이 있대요. 그러면 통닭집을 하는 그 자영업자 사장님은 매일 물 떠놓고 뭘 기도해야 성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 네, 맨날 물 떠놓고 제발 우리 집 빼고 다 망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러면서 성공하길 뭐 하고 있다? 실현이 불가능한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하는 우리네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삼성전자 이재용은 그리고 식당 요리 백종원은 왜 잘 살아요? 왜 잘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 해도 이렇게 기도까지 하면서 사는데 잘 살지 못하는데 이재용이 반도체를 만들 줄 압니까? 핸드폰을 만들 줄 압니까? 그런데 그 반도체와 핸드폰의 지분은 이재용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딱 하나예요. 이유는 이재용은요. 삼성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나에게 오도록 공유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능력이 이재용한테 가서 이재용이 가장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백종원은 왜 성공합니까? 왜? 똑같이 음식점 사장님인데. 하나예요. 하나. 뭐냐? 백종원도 자신의 레시피를 가지고 체인점을 열면서 그 체인점의 매출을 체인점의 사장이 노력해서 칼질한 매출을 어떻게? 어느 정도 로열티를 받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뭐 해왔다? 공유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백날 노동을 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잘 살 수 없다. 잘 살 수 없을 뿐더러 평생 일하지 않으면요. 소득이 안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적어도 무엇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까 보상 플랜 들으셨죠? 내가 회원가입한 사람의 매출도 누구 거? 내 거. 내가 모르는 나의 지인이 회원가입한 것도 누구 거? 내 거. 내가 모르는 사람이 회원가입한 것도 누구 거? 내 거. 그 밑에 샬레샬레 못해도 어쩌다 내보다 어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데려온 것도 누구 거? 내 거. 전부 다 누구 거? 내 거. 내 걸로 전부 다 어떻게 받는다? 공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함께 공유받아서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를 하더라도 복권은 사놓고 기도해라는 이야기가 뭐냐? 적어도 성공할 수 있는 원리는 만들어진 뭐는 잡고 도구는 잡아놓고 기도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원리가 애터미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한 단계의 원리로 그것도 어디까지? 글로벌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부산 사람이네 다 느끼실 거예요. 제가 서울 3년, 경기도 2년을 살았는데도 이놈의 사투리는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 세계 언어 중에 한국어 중에서도 경상도 사투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도 매출이 올라오고 멕시코에서도 매출이 올라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에서도 매출이 올라옵니다. 중국에서도 매출이 올라오고요. 그 언어는 뭐밖에 못한다? 경상도 사투리.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반도체 못 만들어도 휴대폰 못 만들어도 이재용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것처럼 애터미는 이 무한 단계를 글로벌까지 펼쳐주다 보니 어떻게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의 매출도 누구에게까지 언어도 못하는 저에게까지 다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그것이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는 적어도 무슨 원리는 갖춰져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갖춰졌다. 즉 무엇과 똑같다? 복권은 사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 무한단계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애터미는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 개인 PB로는 단돈 1원의 소득도 안 올라옵니다. 내 개인 PB 1000만 PB, 2000만 PB 돼봤자 단돈 1원도 소득 안 올라와요. 누구의 PB로, 무엇으로 올라온다? 나의 매출은, 나의 소득은 나의 좌우 하위 매출로 소득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야 될까요? 내 파트너가 잘나야 될까요? 그러니 또 어떤 분 고민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잘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예. 야, 나는 잘 몰라. 앉아봐, 앉아봐. 데리고 앉히세요. 내가 말 못하면. 어떻게? 예. 마취약을 주사를 해서라도, 얻고라도 앉히는 겁니다. 앉혀. 그래서 제가 아까 무엇을 가장 강조했느냐? 석세스 아카데미를 강조한 거예요. 애터미 비전은요, 저도 비전 못 심어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석세스 아카데미 가셔서 비전 봐라고. 적어도 도구가 괜찮은 걸 판단하셨다라면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확실한 비전을 보시라고. 그리고 갈 때 이왕 가는 거 어떻게?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디의 매출이 중요하다? 내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위 매출이 중요하니 어떻게? 얻고라도 보쌈을 해서라도 탁 트렁크에 싣고 가서 앉혀놓는 겁니다. 비전은 누가 본다? 지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라 하시고 어떻게든 손에 손을 잡고 데려앉히는 것이 가장 애터미 사업을 빠르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데려오라니까 역시 다단계 맞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터미라는 도구는요,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원리,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원리는 만들어진 거고요. 세상은 변해갑니다. 세상은 변해가는 속에 어떻게? 나도 변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적은 걸 아니에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칼럼으로 적어 놓은 것을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다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정 정보를 갖고 있는 존재들보다는 어떻게? 각 가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힘을 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플랫폼의 정의를 한국능률협회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려줍니까? 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 소비자가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왔던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 꼭 뭐와 닮아 있습니까? 애터미의 비즈니스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다가올 5차 산업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든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세미나를 가서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왕이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손에 손을 잡고 옛날 88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어디로 간다? 오롯으로 본사의 석세스 아카데미로 가신다라면 여러분들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애터미의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 집념을 가져라? 데리고 오는데
집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신다라면 이 방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애터미는요 공평한 게임을 하고요. 지금은 제가 크라운 마스터라서 이 무대에 서 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어 있다? 모두가 크라운 마스터 이상 임페리얼 마스터 이상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상한선에서 그때 그때 그놈이네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